시청자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이 격렬한 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구름 사이로 태양이 비치는 전환점일까? 아니면 폭풍우가 찾아오기 전에 마지막 탈출구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반등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에서 위기로 이번 반등의 배경에 숨겨진 비밀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최신 기본적인 소식과 중요한 기술적인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번 반등이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이 숨겨져 있는지 깊이 탐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미국 정부가 확인한 3월 25일의 미국 주식시장 상황입니다. 그날 미국 주식시장은 큰 역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력하게 약 1.4% 반등했고 S&P 500은 1.76% 상승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더욱 강세를 보이며 2.27%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전환의 선봉대가 되었는데 인디리에는 3% 상승했고 AMD는 7% 상승했으며 반도체 지수 ETF인 SOXX도 3%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는 거의 12% 상승하여 작년에 11월 이후 최대의 단일 거래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 월스트리트가 마치 공황 상태에서 깨어난 듯 하룻밤 사이에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이번 강력한 반등을 촉발했는가입니다. 그 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스탠퍼드의 한 소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미국 정부가 갑자기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4월 2일에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시장 상황과 소식이 변화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몇 주 동안 소위 대등관세라는 큰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이것이 새로운 세계 규모의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보이던 상황이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대상 국가를 약 15%로 축소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과 무역, 흑자를 거두는 국가에만 반격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많은 국가가 첫 번째 관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단기간 내에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세 정책은 이전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시장이 예상했던 가장 안 좋은 상황인 전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마치 공황에 빠진 시장에 강력한 자극제를 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공급망을 교란하고 기업 비용을 상승시켜 기업 이익을 압박하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태도가 연화되기 시작했고 시장은 이를 그의 정책이 여지를 남긴 선의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관세 대상 국가의 축소는 전 세계 공급망이 영향을 받는 범위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 영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관세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는 압박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특정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주요 무역 파트너와는 거래를 유지한다면 많은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 구성도 전면적으로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이익의 예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전면 전쟁에서 점적 타격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전 세계 공급망 중단과 기업 이익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관세 전쟁은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 않았고 단지 그 강도가 약해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4월 2일 트럼프가 정식으로 발표할 관세 정책의 세부 사항과 각국의 대응 조치를 미치하게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정책이 반복되거나 지정학적 블랙 스완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기본적인 공황 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리한 요소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분석을 사용하는 거래자들은 종종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세장과 약세장의 경계 지표로 사용합니다. 지수가 장기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그것은 강세장을 나타내며 반대로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뒤에 포함하면 경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월 25일 장 마감 시점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는 모두 200일 이동평균선을 뒤에 포했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상황이 다소 놀랍지만 여전히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3월 중순의 연속적인 하락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3월 초부터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을 잃어버렸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동기 하락률은 2023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중요한 지지 수준을 되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3월 11일까지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다가 마침내 실소했습니다. 이전 두 주 동안 세 지수 모두 장기 추세선을 되포했고 기술적 측면에서 약세 신호를 발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공황 지수인 VIX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은 잠자던 곰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3월 25일의 이번 반등으로 지수가 다시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장기 추세선을 되포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약세 신호를 보냈지만 현재 각 지수는 거의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움직임이 크지만 3월 25일 이후의 변화로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거의 도달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포한 후의 후속 행정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빠르게 손실을 회복하거나 장기간의 조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만약 DFO가 중요한 위험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면 후속 추세는 종종 심각한 조정으로 발전하거나 약세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포한 후 빠르게 회복하고 반등하는 것은 세탁 거래로 낮은 위험의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지수는 다시 강세장으로 회귀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했습니다. S&P 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포한 한 달 후에도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 그해 3월에는 급격하게 약세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2023년 10월 S&P 500은 잠시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수준을 되포했지만 당시 시스템적인 위험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지수는 거의 9% 반등했고 이후 3달 동안 10% 이상 상승했으며 6달 후에는 약 20%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포했을 때 반드시 악재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후속 추세를 결정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제 상황이 좋고 기업 이익이 문제가 없다면 지지 수준을 되포하는 것은 종종 강력한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지지 수준을 되포한 후의 추세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번 반등은 단지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관세 위험은 중요한 위험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격렬하게 논쟁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3월 25일의 반등 강도로 보아 강세장 주장자들은 관세 불리한 소식이 시장에 흡수되고 미국 주식 시장이 일단 숙이었다가 점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관찰 시간 창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험 법칙이 있습니다.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되포한 후 5일 이내에 회복하면 일반적으로 이는 가격의 가짜 돌파로 강세장의 구조가 파괴되지 않았으며 강세장 주도권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10일 이상 머물면 상황이 좋지 않아지며 시장이 장기간의 조정 기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속으로 20일 이상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되돌아가지 못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중기 또는 기술적 약세장으로 전환될 확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2022년 초를 예로 들자면 S&P 500은 2월부터 3월 초까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되포한 후 장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후속으로 지수가 반등했지만 반등 시 거래량이 매우 약했고 그 후 몇 달 동안의 추세도 반복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약세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2018년 말과 2023년 3분기의 두 번의 조정 기간에서는 몇 일 만에 손실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빠르게 상승 추세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매번의 시장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일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수와 200일 이동평균선을 관찰하는 것 외에도 개별 주식의 성과도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 개별 주식의 추세를 보면 2022년 초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해의 공황은 약세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주식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의 주식, 특히 예상 강세주들의 형태가 파괴되어 장기 상승 단계가 끝났습니다. 이 상황은 2021년 말과 2022년 초와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메타버스 주식인 로블록스는 2021년 말에 단기간 동안 강력한 반등을 보였지만 2022년 초에는 추세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월에 거의 40% 반등했지만 주가는 더 이상 장기 상승 단계가 아니었고
로블록스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강세주인 테슬라도 2022년 초에 40% 이상 급락했고 여러 지지 수준을 대포했으며 지난 두 해 동안의 장기 상승 추세를 깨뜨렸습니다. 비록 3월에 강력한 반등을 보이며 40% 상승했지만 자세히 보면 테슬라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요한 저항 수준에 도달했을 때도 일부 장애물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음 하락 파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역세에서의 전략과 주목할 만한 섹터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의 무역전쟁 사례를 연구하여 현재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옆에 있는 작은 벨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번 반등은 탈출 창구일까? 새로운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댓글 구역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투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에게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